바르는 거 막 그냥 그걸로 막 대충 얼굴에 한 방에 막 바르고 막 로션 막 바르고 그랬나? 근데 진짜 막 화장도 막 대충 막 되는 대로 아무거나 막 바르고 막 그래도 됐어. 근데 한 23, 4? 한 그 정도 되니까 갑자기 여드름이 나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 여드름이 한 개도 안 났었어. 그래서 여드름이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처음 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충 뭐 누구는 뭐 건들지 마라 막 이래서 아예 안 건드렸어. 그러면 그냥 이따가 까맣게 착색돼. 자국이 멍이 너무 많이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짜보려고 해도 뭘 어떻게 언제 짜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진짜 한 작년? 재작년? 한 그 정도부터나 이제 그냥 압출 정도만 하러 다녔거든? 너무 많이 난다 싶을 때. 근데 이미 그 전에 한 5년간 여드름이 계속 났잖아. 근데 이제 막 엄청 큰 여드름이 대박 난다기보다는 막 좁쌀이 계속 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좁쌀이 커져서 이제 좀 커지는 거지. 막 완전 다 보이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서 여드름이 막 그렇게 나니까 모공도 엄청 생기고 그 피부결이 막 엄청 울퉁불퉁해지고 막 이러는 거야. 진짜 그래서 막 그렇게 여드름 나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막 피부과나 이런 데 화장품 가게 같은데 백화점에서 가면은 막 피부 나이 측정해주고 막 그런 거 해. 그런 거 하면 진짜 막 한 16세, 17세 나왔어. 진짜. 근데 그러다가 요새는 한 5년은 더 많이 나와. 진짜요? 그렇게 여드름 나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좋은 피부에 그냥 여드름만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 근데 그러면서 내가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화장품을 바르면 여드름이 더 심해지잖아. 얼굴에 화장을 하면. 근데 또 여드름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얼굴이 너무 더러우니까 화장을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화장품도 그냥 연한 거 대충 바르고 하다가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커버되고 막 이런 거 진한 걸 써야 돼. 근데 진한 걸 쓰니까 모공이 더 막혀서 피부가 더 안 좋아져. 그러니까 또 막 클렌징 이런 것도 또 빡세게 해야 돼. 그럼 또 클렌징 그런 거 빡세게 하면 또 피부가 자극받잖아. 그러니까 또 더 예민해져. 그러니까 또 여드름이 더 나. 그러니까 또 여드름이 더 나니까 이제 안 건드려고 해. 그러면 뭘 바르면 안 돼. 근데 그 선크림도 뭘 바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여드름이 나고 이미 피부가 안 좋아서 버리면 선크림도 바르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로션이나 이런 것도 뭐 그냥 바르면 예민해져가지고 막 갑자기 피부 막 올라오고 막 두드러기처럼 막 올라오고 막 이래. 그러니까 뭘 제대로 바를 수가 없는데 안 바르면 또 피부가 상해. 그러니까 중간에 한 2, 3년 정도 선크림을 잘 안 발랐어. 그러니까 너무 막 그게 기름지고 막 피부 예민해지고 막 클렌징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그랬더니 피부가 확 내리는 거야. 막 모공도 엄청 늘어지고 진짜 까매지고 결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한번 안 좋아지면은 선크림만 발라도 자극이 되고 또 화장도 진한 거 해야 되고 또 화장 안 할 수도 없어. 옛날에는 그냥 대충 선크림 바르고 그냥 뭐 대충 막 기름지다 이러고 그냥 대충 파우더나 대충 여기저기 그냥 한두 번 찍고 이래도 됐어. 막 쿠션까지도 솔직히 잘 안 갔어. 막 쿠션 같은 것도 막 선크림 바르고 그냥 대충 볼이나 이런 데만 한두 개 찍고 말았어. 근데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니까 얼굴 전체를 떡칠을 해도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덥고 이러니까 땀도 더 많이 나. 그럼 또 땀내니까 또 얼굴이 떡져. 그럼 또 화장 계속 해야 돼. 악순환이라니까. 좋을 때 얘들아 선크림을 잘 발라야 돼. 좋을 때 선크림을 잘 발라야 피부가 늙고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피부가 늙고 그렇게 해서 예민해지면은 그러면 이제 뭐만 해도 뭐가 나.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피부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없어도 그 피부를 잘 지키면 한 2년만 지나도 엄청 좋은 피부가 돼. 그래서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여드름 나고 그렇게 시작했을 때 존망했다 이러고 관리 1도 안 했거든? 1년, 2년마다 더 안 좋아져. 이미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안 좋아. 그때만이라도 돌아갔으면 좋겠어. 진짜 1년, 1년이 그래. 알겠니? 어휘볼게요. 자, 독해 펴봅니다. 어휘양, 추동의 목적, 분위기, 신경, 도표. 자, 나머지 이제 기타 등등 넣어놨고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첫 페이지에는 특히 1번부터 12번
듣기 문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13번부터 17번까지 듣기 문제 여전히 이어서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18번의 목적, 19번의 분위기, 신경, 20번의 구성 문제 이렇게 세 문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옆에 21번의 함축의미 그리고 나머지 22부터 23, 24까지 여기 뭐 유지, 주제, 제목 이렇게 주제 찾는 문제들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페이지 4페이지에 25번에 도표 문제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 26번에 내용일치, 27, 28 안내문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29번에 어법 문제, 그리고 30번에 어휘 문제, 그리고 나서 31, 32 이렇게 빈칸 문제 들어갑니다. 됐죠? 그래서 나머지 떨거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우리 처음에 듣기 첫 페이지 풀 때 요거 풀 때 요 4페이지에 있는 도표 문제, 내용일치 문제 그리고 안내문 두 문제 보자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웬만하면 듣기 1번부터 12번까지 풀 때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목적이랑 지금 분위기 신경 얘네들은 듣기 두 번째 페이지 13번부터 17번까지 푸는 중에 그냥 옆에 있는 거 풀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25번의 도표, 18번의 목적, 19번의 분위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20번의 주장 문제 풀 때 주장, 유지, 주제, 제목 이런 식으로 주제문 찾는 문제 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에서 제일 어려운 게 21번에 있는 함축음이니까 얘네들을 5번째 풀고 그리고 나서 32번에 있는 이 빈칸 문제로 쭉 이어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고 중간에 빈칸 문제까지 이어서 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순서 문제 풀면 되거든. 그래서 빈칸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 문제 가기 전에 그때 어휘 먼저 풀고 그리고 나서 요 뒷페이지에 33, 34까지 빈칸 문제 들어가고요. 여기 35번부터 순서 문제 애매하게 두 페이지에 이렇게 순서 문제 걸쳐져 있다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어휘 먼저 풀고 나서 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흐름에 맞지 않는 문장 그리고 나머지 하면서 3, 4, 5, 6 이런 식으로 풀려고 했어요. 됐죠? 느낌 뭐지? 느낌?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 요 목적이랑 분위기 문제는 사실 듣기 문제 풀 때 푸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도표 문제도 듣기 문제 풀 때 푸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시간을 그렇게 엄청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간단하게 짧게 최대한 내용을 줄여서 그것들만 쏙쏙쏙 올라가면서 봐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17번에 있는 도표 문제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이 문제 푸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팔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자, 17번 봅니다. 우리 도표 문제 풀 때는 제일 먼저 어디부터 봐야 되느냐? 제목을 먼저 봐야 됩니다. 도표가 들어가 있으면 글을 읽으면서 표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표를 먼저 확인을 하는 거야. 첫 번째로 이거 제목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면 제목에 The most spoken languages worldwide in 2015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목에 들어가는 건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뭔 말이냐면 밑에 있는 그 본문에서 1번부터 5번까지 문장이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안에서 얘네들이 나왔을 때는 얘네들은 공통점으로 모든 애들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면도 나와도 딱히 중요하게 보지 않을 거고요. 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말해질 이런 언어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을 때 공통점은 전부 다 지우고 보는 거야. 그래서 요 어구랑 관련된 어구들이 있으면 공통사항들은 전부 다 지우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요 목록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차이점들을 봤을 때 얘네들 값만 남겨두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뭐 millions 하면서 요거는 그냥 수치죠. 그죠? 여기에 있는 수치니까 상관이 없고 결국에 그럼 우리가 남겨야 되는 데이터 값은 요 국가들 언어겠네. 그지? 그래서 영어, 중국어, 힌두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얘네들이 들어가 있을 때 얘네들의 숫자 값이 몇인가 요것들만 보면 돼.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차이점이 더 있는지 봅니다. 앞에 보니까 바가 두 개씩 들어가 있죠. 그죠? 진한 거, 흐린 거, 진한 거, 흐린 거. 그죠? 자, 그러면 진한 거랑 흐린 것도 차이점 봐야겠지. 보니까 total speakers랑 native speakers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거 우리 세 번째 차이점으로 받아줄 거고요. speakers 똑같으니까 total인지 native인지 얘네들을 위주로 보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지금 봤을 때 그냥 글을 읽을 때 국가 그리고 네이티브인지 토털인지 얘네들 빼고는 전부 다 지우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지웠을 때 이제 숫자값만 남기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나왔던 그 차이점들과 그 차이점에 해당되는 그 숫자값, 데이터 값들만 남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숫자 관련된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주면 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비교하는 표현들에 주의해서 봅니다. 비교 표현들. 비교 표현들은 보통 비교법을 활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그래서 비교급으로 들어가 있을 때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고 여기에 er 붙이고 나서 then 들어가 있는 것들. 그죠? 아니면 more 써놓고 형용사나 부사 들어가고 then 들어가 있는 것들. 됐지?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 then이 나오면 얘네들이 뭐보다니까 크다면 얘가 더 큰 거, 작다면 얘가 더 작은 거지. 그지? 그래서 이때 then이 뭐보다니까 뭐랑 어떻게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가 확인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많이 나오는 표현들 중에 숫자값 우리 여러 번 독해하면서 했던 건데 few나 a few 그리고 little이나 a little 얘네들 나왔을 때 그냥 few나 little를 가지고 비교급으로 썼을 때는 전부 다 그냥 약간의 적은 그 정도의 의미로 보면 돼. little를 넣고 뭐 little는 없습니다. 이런 거 넣고요. 자, fewer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때 어가 없는 것들은 부정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few나 little 들어가 있을 때는 거의 없는 이런 뜻이니까 이건 그냥 부정어구나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그죠? 그리고 어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긍정어라 그랬다. 그래서 얘네들이 약간의 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근데 숫자 값을 지금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fewer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더 적은 이렇게 들어가고 끝나면 돼. 됐지?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더 적겠다. 요 정도. 그거랑 세 번째로 분수함이랍니다. 분수. 자, 분수는 뭐냐면 보통 분수를 쓸 때 기수, 서수를 중간에 아무 표시가 없어도 돼. 그냥 아무 표시 없이 기수, 서수를 연달아서 써. 기수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걔네들이 기수야. 됐어? 그러면 영어로 말을 할 때도 그냥 1, 2, 3, 4 하는 거지. 그죠? 그냥 1, 2, 3, 4. 그죠? 그리고 여기서 1 대신에 어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서수는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란 말이야. 순서. 그러면 우리가 아는 뭐냐면 first이 뭐야? first, second, third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머지 수들은 전부 다 뒤에 th 붙여주면 전부 다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가 되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 순서를 나타내주는 수니까 이게 서수야. 자, 그러면 분수를 가지고 썼을 때 뒤에 나오는 서수들이 분모, 앞에 있는 기수들이 분자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만약에 숫자 값에 헷갈리게 하면 그냥 a third 이런 식으로 써. 그러면 세 번째 것 하나 그게 아니라 요거 얘가 지금 분모 그죠? 서수니까 그리고 얘가 기수니까 분자죠. 분자. 그죠? 그럼 요게 3분의 1이야. 됐지? 그래서 얘네들 분수랑 비슷한 그런 부분 표현들 또 알아둘 거 half 하면 요게 절반이죠. 그죠? 자, 그리고 quarter 들어가 있을 때 이거는 4분의 1이야.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로 따졌을 때 4분의 1이니까 약 25% 정도 되겠죠.
그죠? 쿼터는 뭔 말을 안 해. 그냥 쿼터 그리고 끝이야. 그럼 그냥 그 쿼터만으로 아 이거 4분의 1이구나.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는구나. 그 정도 알아보여야 되죠. 그죠? 그래서 쿼터는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만약에 4분의 3이야. 그러면 그냥 3쿼터 이런 식으로 쓰면 그냥 4분의 3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쿼터 하나당 4분의 1이구나. 이런 것들 표현 알아둡니다. 됐죠? 그리고 뭐 보다 보면 당연히 비교해주는 표현이니까 수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막 small, large 이런 식의 표현들 들어가 있을 때 비교해주는 표현이야. 그럼 뭔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급 많이 활용하겠죠. 그죠? fewer, 뭐 smaller, larger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다시 비교급 들어가는 것들 확인해주면 되겠다. 됐지? 그래서 이런 것들 수량 표현들 위주로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이 나오는 표현, 그 숫자 값은 아니지만 the number of랑 a number of 비교해줘야겠지? 그지? 얘네들은 number가 숫자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숫자가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으면 더, 숫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야. 어느 특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들을 나타내주잖아. 그치? 그럼 숫자가 정해졌다라고 들어가야 무엇의 수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뭐 이런 데서 number of 뭐 English speakers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아 영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수는 몇인가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서 그냥 number of 하면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한 개는 아니니까 숫자가 나오겠지? 그지? 그럴 때 그냥 많은 됐죠? 그래서 이 더 넘버로브 표현 당연히 많이 들어가니까 아 숫자값 지금 받고 있구나. 그 정도 그냥 알아두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항상 모든 도표 문제들은 전부 다 5번부터 1번까지 한 문장씩 보는 거야. 내용 흐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한 문장 한 문장 내용을 끊어서 봐도 독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도표랑 내용일치 문제는 무조건 5번부터, 안내문은 상관이 없어요. 안내문은 2, 3, 4번에 제일 많거든. 안내문은 딱 중간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도표랑 내용일치는 항상 뒷부분에 들어가. 왜냐면 그렇게 해야 그 보통 이제 굳이 내가 이렇게 뭔가 알려주지 않아도 너네가 딱 판단을 했을 때 위에부터 봐야겠다, 밑에부터 봐야겠다의 차이는 뭐냐면 사실 몇 문제가 있잖아. 1, 2, 3, 4, 5번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어느 정도 비율을 좀 맞춰야겠지. 그치? 정확하게 9999999까지는 안 되어도 적어도 80, 80, 뭐 9 이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글을 쓰다 보면은 너네 모의고사 이런 거 보잖아? 그러면 선택지 1, 2, 3, 4, 5 있잖아. 이거는 그 규칙이거든?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갈수록 길어져야 돼. 그러니까 긴 거일수록 밑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그리고 어느 정도 형태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쓰려면 답이 될수록 보통 길어져. 그렇잖아. 구질구질하게 놓지 못하기 때문에 괜한 설명이 더 많아지고, 괜한 그런 추가어가 더 많아지고, 뭔가 틀리게 할 때도 뭔가 추가어가 더 많아지고 자꾸 그래.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정답이 막 우리가 뭐 조선모사 이런 거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5번까지 가기에는 조금 이제 이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길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선택지 막 주제 이런 것들 있지. 글로 선택지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보통 밑에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밑에 들어가지 않을 만한 것들 있죠. 예를 들어 순서 문제, A, C, B, B, C, A 이런 것들은 순서가 상관없지. 다 똑같으니까. 그치? 이런 게 1, 2번이 많다고. 그죠? 근데 이제 또 얘네들은 A는 문장 그 첫 문단이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A 똑같이 1번에 A 나오고 2번에 또 B로 시작하고 3번 B로 시작하고 또 4번 C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치? 근데 보통 PC에서 시작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돼. 그래야 이제 너네가 찍을 때도 조금 확률이 높은 거고 비율을 조금 고려할 수 있고,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아 이런 문제들은 그래도 막 한 3, 4번 이쯤에 많이 들어가겠구나. 그러면 얘네들은 긴 데서 썼으니까, 그리고 얘네들 그러면 이런 도표나 내용일치 이런 애들, 어법 같은 애들이 밑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글이 쭉 있잖아. 근데 내용 흐름이 중요하지 않지. 그럼 답이 나오고 나면 뒤에를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럼 난이도가 너무 쉬워지잖아.
시간이 너무 남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내용 흐름이 상관이 없어서 답이 나오면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되는 유형들 있죠. 도표, 내용 일치, 어법 이런 애들, 그지? 그런 애들을 그래서 밑에 번에다가 배치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빈칸 문제나 요약 문제 같은 거 있지. 빈칸 왜 여러 개 있는데 단어 하나로 답 나오는 거 있지. 31번, 그지? 그런 것들도 조금 윗번호에 많이 들어가겠지, 그지? 그런 것들이 요약 문제 항상 2번입니다. 그런 것들 확인해주면 돼. 됐어? 자, 그래서 얘네도 밑에부터 읽는 유형이에요. 그러면 5번부터 우리 지금 국가랑 네이티브인지 토탈 스피커인지 그것만 확인하자고 했었지. 그지? 그래서 5번부터 한번 확인해보면 돼. 자, 동그라미 5번 봅니다. 동그라미 5 하면서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죠. French 들어가 있는 프랑스어다. is the least spoken language 들어가 있죠. the least 요 표현의 체크. 자, the least 무엇이냐? 우리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리틀이 원급, 비교급은 글쎄 리틀의 비교급은 뭐냐? 뭘 리틀? 레스. 맞아. 미친. 졸라 헷갈렸다. 자, 레스 그리고 리스트가 최상급. 됐지? 그러면 많다라는 표현일 때도 많다라고 하면 원급이 many나 much고요. 그죠? 그리고 비교급이 more, 최상급이 most.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량 표현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가장 적게 사용되는 언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among the five in terms of number of 블라블라 했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 중에서. 됐지? 그럼 프랑스가 네이티브 중에서 가장 수가 적은지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우리 숫자 값만 딱 확인하기 좋으니까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프랑스의 네이티브 스피커 연한번에 요거 79다. 79 가장 적은 거 맞지? 그지? 그러면 5번은 맞겠다 하고 5번 맞다 하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얘들아 이렇게 문제 풀 때 막 옵션이 들어가 있잖아. 1, 2, 3, 4, 5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 지금 내용에 일치하지 않는 걸 찾을 거지. 그지? 이놈의 체크 표시 절대 그만 좀 하고요. 국어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는 내용이면 항상 맞다. 틀린 내용이면 항상 X야. 그래서 항상 체크할 때 문제에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확인해주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있지. 부정 표현은 무조건 여기에 밑줄 긋는 게 원칙이거든? 왜냐면 니네가 존나 안 봐줘서? 그래도 안 봐. 그래서 항상 문제를 볼 때 아닌 것인지 적절한 것인지 이거 빡세게 체크해놓고 그리고 나서 선택지를 볼 때는 그냥 1, 2, 3, 4, 5 있으면 맞는 건 무조건 동그라미, 틀린 건 X, 헷갈리면 세모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모든 선택지가 다 체크가 돼 있어야 이런 문제 실수 일어나지 않는 거고 문제 실수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적절한 건지 적절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하고 선택지에도 항상 동그라미 X, 헷갈리면 세모나 밑줄 요 정도 쳐놓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체크 표시 좀 그만해 진짜. 죽여버려. 검사할 거야 이제. 됐지? 그렇게 해야 맞고 빈칸 문제 이런 거야. 그런 것도 그냥 헷갈릴 때 내가 봤을 때 자신있게 아닌 것들은 지워놓고 맞는 거 같은데 헷갈려. 세모 쳐놓고 그지? 그리고 나머지 헷갈리는 거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놔야 너네가 나중에 검토할 때도 이 둘 중에만 비교하면 되겠다 이게 되는 거거든? 그지? 적절한 거 고를 때도 일치한 거 고를 때도 X, X, X 세모 5 이런 식으로 가야 돼. 그래야 너네가 나중에 검토하고 체크할 때도 되는 거고 항상 검토를 하기 위해서 문제 표시 많이 하라 그랬잖아? 그지? 5 맞았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4번 봅니다. The number of 자 네이티브네 네이티브 그죠? 그리고 English다 smaller 더 작대요. 뭐보다? 스페니쉬보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that of라고 들어가 있지 그지? 여기에서의 that은 of English, of Spanish 같죠? 그죠? 그러면 요 앞에 들어가 있는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요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결국에 이런 표현들은 뭐 솔직히 that 쓰고 안 쓰고 이런 거 내신 때는 진짜 중요하게 들어가거든? 이거 그냥 슬쩍 빼놓고 그리고 나서만 짠 모르겠지? 그런 거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비교하는 게 요 원주민 수들과 그리고 스페인어를 비교하죠. 스페인어의 수가 아니라 그죠? 이런 건 내신에 많이 나오는 거고 어쨌거나 우리는 차이점만 남기기로 했잖아. 그러면 네이티브 잉글리시가 스페니쉬보다 적다 요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그지? 우리 아까 네이티브 연한색이었죠? 그럼 연한색으로 잉글리시랑 스페니쉬만 확인하면 되지. 잉글리시 그리고 스페니쉬 됐죠? 그죠?
아까 잉글리시가 375, 스페니쉬가 330이네. 그럼 스페니쉬가 더 적은데? 그죠? 그러면 스페니쉬가 지금 더 적은데 크게 들어갔지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이때는 smaller이 아니라 larger 뭐 아니면 bigger 그런 거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더 크다.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니까 답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나머지 1, 2, 3번 데이터 값 전부 다 찾아서 표시해. 도표에 어디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빠르게. 데이터 값 남겨서. 위치 빠르게 찾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볼게요. 자, 3번. In terms of the number of native speakers. 그러면 정보가만 다 남기고 지우면 되지. 그지? 자, 그러면 native speaker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Chinese가 the most spoken language worldwide 요거 다 우리 썼던 표현이죠. 지워버리고 그러면 the most 가장 크다. 됐지? 그리고 나서 followed by 힌디죠. 그러면 우리 follow라는 뜻은 뒤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뒤따르다. 그죠? 그러면 얘가 뒤따르다. 그러면 follow 하면은 뒤따라지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앞이 A, 뒤가 B라고 했을 때 만약에 A follow라고 하면 A가 뒤따르는 거지. 근데 follow 두면은 뒤따라지는 거죠. 그럼 얘가 따라가는 거야. 얘가 뒤, 얘가 앞이야. 됐죠? 그럼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그 차이니스가 1등 그리고 힌디가 2등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지? 그럼 정보가만 남기면 차이니스가 the most 1등 followed by 힌디라고 했으니까 힌디가 2등 요걸로 확인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우리 비교하려고 하는 숫자는 네이티브죠. 그죠? 자, 그래서 네이티브 숫자 값으로 봤을 때 연한 거였지? 그지? 차이니스 980이 가장 크다. 그죠? 그리고 나서 힌디 어딨어? 460 두 번째로 크다. 맞지? 그지? 그래서 얘가 1등, 얘가 2등. 됐죠? 그럼 3번도 맞는 것이지, 동그라미. 그죠? 자, 그리고 2번 다시 갑니다. 자, 그러면 차이니스는 the second, 두 번째네. 그지? on the list 그 목록에서 with 하면서 요 1100 밀리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는 토탈이네, 토탈. 네이티브 아니네. 그죠? 그러면 차이니스의 토탈이 1100 밀리언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차이니스의 토탈 봅니다. 지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100 하고 나서 숫자가 밀리언스. 맞네? 그지? 그러면 2번도 맞는 거. 쉽지? 그지?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도 마찬가지로 잉글리시는요 the most spoken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the most니까 가장 많대. 그지? 나머지 부분 지워버리고 그리고 1500이고요 토탈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토탈 영어의 토탈이 1500인지 그리고 1등인지 확인해주면 되겠지. 최상급이니까. 그죠? 그래서 영어에 누가 봐도 졸라 진하다. 그지? 1등인 거 맞고요 1500 맞지? 그지? 아, 맞다. 요렇게 됐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문장 볼 때 빠르게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듣기를 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보기 힘듭니다. 됐죠? 그래서 빠르게 정보값만 남겨서 비교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 듣기 1번부터 12번까지 풀 때 푸는 문제였죠. 그죠? 그럼 듣기 두 번째 페이지 13번부터 풀 때 옆에 들어가 있는 18번 문제 목적부터 풀어주면 되겠지. 그지? 자, 9번으로 넘어갑니다. 목적이고요. 목적 문제로 확인해야 될 건 항상 목적은 무조건 전부
언제 나올까? 자, 편지글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우리 다영이는 여고라서 안 돼. 자, 정훈아, 너네 반에 잘생긴 애 뭐 있니? 아, 그럼 토 나오지 않는 애 있니? 아, 이 정도면 사람이다. 그 정도는 있어. 그 정도? 이름 뭐야? 유연이? 그나마 남는 유연이 하나? 여자친구 있어. 아, 여자친구 있어? 자, 유연이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솔직히 크게 관심은 없었지만 그냥 굳이 지금 사귀려면 쟤랑 빨리 사귀고 방학 동안에 빨리 사귀고 헤어져야 될 것 같아. 자, 유연이를 꼬셔봅니다. 유연아 안녕? 글을 쓰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유연이에게 이렇게 하겠죠? 그죠? 누구누구에게 Dear blah blah. 그죠?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하면서 편지 글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편지 글이에요. 근데 유연아 헤어졌다며? 결혼하자. 이렇게 하겠어? 오바잖아. 그치? 그럼 편지라는 건 뭐야? 서로를 좀 펼쳐야 돼. 내 소개 좀 하겠죠? 그죠? 자기소개? 안녕? 내 이름은 누구누구야? 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래서 보통 뭐 나는 뭐 어디 고등학교에 뭐 대통령은 아니고 그 뭐냐 막 교장인 누구누구다. 아니면 나 뭐 어디 동아리에 뭐 누구누구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해. 그래서 안녕. 난 네 뒷자리에 앉은 소하야. 이랬어.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소름이 돋겠지만 좀 참아봐. 이입을 좀 해봐. 아니 걔 말고 잘생긴 애 없냐? 없어요. 아니 초등학교 때 잘생겼다. 초중 때 그냥 잘생겼다. 누구나 잘생겼다고 하는 애. 감정이입이 될 만한 애. 없는데. 딱히 본 적이 없어. 아 송강입니다. 자, 아, 송강에게 이거네. 강윤과 고2가 돼서 딱 생각해 올라갔더니 내 앞자리에 웬 송강이? 송강에게 다영이 이입이 심한 걸 그래서 다영이가 안녕? 난 강다영이야. 이런 난 여고를 다니는데 네가 왜 내 앞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행복하다. 혹시 너의 정체는 그런 거였니? 이러면서 자 강다영이야 하면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결혼하자! 웃기잖아. 그치? 그러면 갑자기 내가 편지를 써서 놀랐지? 이런 거 그치? 뭔 느낌인지 알지? 갑자기 편지를 써서 놀랐지? 내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아니면 나는 글을 쓰고 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러면 나 있잖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야.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야. 너에게 제안할 게 있어서야. 나와의 결혼 같은 거? 됐지? 그래서 제안할 게 있어서야. 말할 게 있어서야. 이런 식으로 한번 손을 던져줍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제안할 게 있어서 썼어. 결혼하자. 이러면 또 웃기잖아. 그치? 그래서 난 항상 너의 뒷자리에서 너의 살랑이는 머릿결 사이로 날리는 샴푸 향기를 맡으며 행복해. 특히나 너가 필기를 할 때마다 그 뒤에서 꿈틀거리는 팔근육. 군침이 도는구나. 어쩜 그렇게 팔이 불끈불끈한지. 이 어깨 정말 그 너른 어깨에서 축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 너의 복근에서 내 머리를 한번 감아보고 싶구나. 이런 얘기들. 그죠? 그러면서 결혼하자 할 거 아니야. 결혼해요 오빠.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서로는 좀 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바로 뚝 끝나 편지가? 아니잖아. 너도 관심이 있다면, 너도 흥미가 있다면, 너도 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그래서 너도 오키도키 한다면 하면서 나의 뭐 몇 번 강나영이네. 수습번호 1번 사물함으로 사물함에 답장 부탁 이런 식으로. 그죠? 답장 요망. 그죠? 그러면서 혹시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어디로 연락해줘 하면서 또 연락처나 아니면 뭐 모집하거나 이런 데면은 지원하는 장소나 뭐 어디에 신청서 내는 곳들 있지. 그치? 그래서 연락처나 이런 장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웹사이트 주소나 전화번호 주소 뭐 for more information 정보를 더 얻고 싶다면 웹사이트에서 알아서 봐. 혹은 어디로 전화를 알려줄게. 혹은 우리 뭐 이런 거 방문 접수는 어디로 하면 돼.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잘가 바이 하면서
미리 감사 보통 합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걸 때는 보통 미리 감사하고요. 그냥 감사하지 않으면 안녕 잘 가. 좋은 답변 부탁해. 긍정적인 답변 부탁해. 이런 식으로 됐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을 봤을 때 목적이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 위에서 약 3분의 1 지점. 여기에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간단하게 얘기는 해줘요. 그죠? 뭐 구체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조금 한 다음에 여기에 본론 들어가겠죠. 그죠? 또 밑에서 약 3분의 1 지점. 됐지? 그리고 나서 밑에는 항상 맨 끝 문장은 연락처라던가 미리 그냥 감사해주고 안녕 뭐 건강 조심하고 앞으로도 잘생기길 바래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그 지점을 딱 목표를 해서 읽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는 그냥 대충 설명이나 이런 것들 조금 하고 말겠지. 그지? 편지니까. 자 그래가지고 뭐 서론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냥 쭉쭉 펼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세요. We have been written to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스펜들러에게 하면서 너는 have written 써 있었어 to our company complaining 들어가 있죠. 여기서 complain 하면은 이게 불평하다라는 뜻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 회사에 그 불평하는 곳에 너가 계속 글을 써왔어. 뭐라고 글을 써왔느냐? 자, 뭐라고? 너의 토스터가 이 토스터는 which you bought 네가 샀던 토스트죠. 그죠? Only 3 weeks earlier니까 딱 3주 전에 바로 샀던 토스터가 doesn't work 작동하지 않는다고 you가 글을 썼네. 그치? 그러면 you의 토스터가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요 글 받는 사람, 글 쓰는 사람은 고객이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이 글을 해결해주는 그 토스터기 회사라던가 그런 쪽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you, 너는 were asking for 뭘 요청하고 있었어? 새로운 토스터나 아니면 refund, 환불을 요청하고 있었지. 이거 그냥 계속 서론 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아직 내가 뭘 해주겠다. 너한테 뭐 해라. 이런 말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조금 펼쳐주고 자 이제 등장한 자 약 3분의 1 지점 들어가죠? 그죠? 자 since 뭐뭐 때문에지 그지? 뭐 하기 때문에 the toaster 그 토스터는 has 가지고 있어 years warranty 들어가 있을 때 이 warranty가 보장서 그 보증서거든? 그러면 1년간의 보증기간이 있나봐. 아! 나 핸드폰 액정 갈아야 되네. 보증기간 1년이지. 아니 플립 사지 말고 플립 너무 액정이 잘 깨져. 가만히 있어도 혼자 자살합니다. 자 1년간의 그런 보장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제 해피 행복해 뭘 하게 자 드디어 내가 뭘 해준다가 나오지. 그지? 그 앞에까지는 네가 이렇게 불평불만 해왔다 네 토스터기가 뭐가 어쨌다 저쨌다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서야 나가 등장하잖아. 그지? 우리 회사는 이 샵이 뭐가 이렇게나 행복해? To replace 대체하다죠. 그죠? 대체해줄 수 있어. Your faulty 하면 fault 결함 실수니까 결함 있는 이지. 그래서 너의 그 결함 있는 토스터를 바꿔줄 수 있어. 새로운 토스터와. 그러면 여기에서는 replace 해주는구나. 요 정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보니까 이제 교환을 해주기로 했네.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교환을 해주기로 했어. 하다 가라고 하겠지? 그지? 그러면서 밑에 슬슬 보면요. To get your new toaster 너 새 토스터 받고 싶다면 했을 때 이 앞에 들어가 있는 투부정사 끊겼죠? 그죠? 그럼 이 투부정사는 끊겨있지? 그러면 명사적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야? 부사적 용법이야? 부사지! 배운 보람이 있어. 다른 친구들은 알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겠지? 부사적인 용법일 때 5가지 의미 있었죠? 그죠?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하나만 외우라 그랬지. 뜻 뭐야? 그래, 목적. 99% 목적이라고 그랬잖아.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주는 그래.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목적이다. 좋죠? 그죠? 자 그러면 네가 새 토스터를 받고 싶다면 simply take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니까 원형문이죠. 그죠? 이제 너한테 시키고 있지. 그지? 자 그럼 뭘 가져와? 너의 영수증 가져와. 그리고 대고장난 그 토스터 가져와. to 누구한테? 딜러 그 판매상한테 가져와.
그리고 from whom 누구로부터 그 딜러로부터 you bought it 너가 그 토스터 샀겠지 그지? 그러면 너가 그 구매처에 판매상에 영수증 가져가서 토스터 가져가면 된대 됐죠? 이 정도면 목적 다 나왔네 그지? 그래서 이 정도에 지금 본론 잘 때리고 있죠 그죠? 자 교환해줄 테니까 영수증이랑 토스터기 가져와 자 그리고 나면 뭐 밑에도 살살 조금만 더 읽어볼까? 그러면 그 판매상은 뭘 give 준대요 give 사형식 동사지 you 너에게 뭘 준대? 새로운 토스터를 on the spot 하면은 spot이 그 지점이지 그지? 그럼 그 지점에서니까 그냥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꿔줄 거야 새 걸로 됐죠? 그래서 nothing 주어로 들어가 있으면 이거 전체 부정이죠 아무것도 뭐뭐 않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없다지 그지? 그럼 더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죠 그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뭐보다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그럼 우리 고객들의 satisfaction 만족감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웃긴다 친애가 되게 실수해서 결혼 있는 걸 해고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걸 너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잘해주고 있어 뭐 이런 뜻이네 자 그래서 if 만약 뭐라면 there is 무엇이 있다지 그지? 자 무엇이 있다면 anything else 또 다른 점이 있다면 we can do for you 우리가 너에게 해줄 게 더 있다면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이거는 표현 한번 볼게요 hesitate 투부정사 reluctant 명사 be reluctant 투부정사 be unwilling 투부정사 자, 요 세 가지 표현들 있을 때 얘네들이 뭐뭐 하기를 꺼리다라는 뜻이죠. 주저하다, 망설이다. 됐지? 자, 그래서 물어보기를 망설이지 마라 하면서 잘 물어봐라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아까 본론 잘 잡았었고요. 지금 토스톡이 새로 바꿔줄 테니까 바꿔놔라 라고 했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토스톡이 바꾼다, 교환이라는 단어 있는 게 하나밖에 없네. 그지? 그래서 답 고를 때는 그냥 우리가 고른 키워드 중에서 사실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어. 고장난 제품 들어가 있고 교환해주기로 했었고 교환하는 방법 잘 알려줬죠. 그죠? 영수증이랑 그 고장난 토스톡이 가지고 너가 샀던 곳으로 가면은 바로 바꿔줄 거야. 그치? 그지? 이렇게 깔끔하게 골라주면 되는 거야. 됐어? 분위기랑 신경 너무 쉽기 때문에 분위기 신경을 시키고 갈게요. 그 특히 두 번째 페이지 때 푸는 문제였죠? 그죠? 보통 19번으로 들어가는 문제고요. 13번에 있습니다. 13번 해볼게요. 자, 아이의 신경 변화로 적절한 거표현이 들어가 있을 때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누구의 신경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돼. 누구의 신경인지. 그래서 여기는 아이의 신경이네요. 그죠? 그러면 나의 신경을 찾는 거야. 다른 인물들이 더 등장할 수도 있잖아. 그지? 다른 인물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경 변화네. 그지? 변화가 일어날 때는 보통 좋은 감정이 나쁜 감정으로 바뀌거나 나쁜 감정이 좋은 감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고 요 정도로 기준 먼저 잡아주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어휘 같은 거 볼 때도 좋았다가 나빠지는 거, 나빴다가 좋아지는 거 이 정도로 가지 나빴다가 더 나빠지고 좋았다가 더 좋아지고 이런 거 보통 잘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러면 우리 문제 풀 때 해석을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봐봐. 어느 정도 속도로 볼 거냐면 이 정도로 보면서 이 정도 속도로 그냥 쓱 보면서 너네가 아는 단어들 체크해. 그러니까 분위기나 신경을 느낄 수 있는 그냥 단어들 있지. 그치? 뭐만 꼭 골라야 된다 그런 거 없어. 어차피 이 모든 그 글이 전부 다 하나의 분위기, 하나의 신경을 나타낼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서 그냥 너네가 아는 단어들 골라주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중에서 되게 결정적인 단어도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거 고르지 못했어도 대충 아는 거 고르면 되거든? 딱 30초 줍니다. 빨리 단어만 체크해 볼게요. 기.
있는 거 아니다. 빠르게 단어만 보면서 넘어가세요. 15초. 인상 쓰지 말고. 야, 표정 보이는 거 너밖에 없어. 아니 너무 집중하면 있나? 다들 얼굴 양봉업자처럼 왔어. 나머지는. 자, 다 골라보세요. 빠르게 골라보세요. 찾은 단어들 가지고 빠르게 골라. 아무나. 맞습니까? 자, 손 놔라. 보자. 자, 빠르게 보자 그랬죠? 그죠? I was driving alone 어쩌고저쩌고 알게다. Terrible stomach ache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terrible 끔찍하대. 안 좋은 감정이네. 그지? 그리고 stomach ache 하면은 stomach 배 ache 아픈 거니까 복통이죠. 복통. 그죠? 자, 그래서 I was thinking 어쩌고저쩌고 할 때 thinking sink대 가라앉는 곳이지. 그지? 가라앉다야. 그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hardly는 부정어거든? 거의 너무 않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면 나는 움직일 수도 없었어. 그래서 여기에 나 거의 가라앉고 있었고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됐죠? 그죠? 그래서 terrible stomach ache 그리고 sinking, hardly move 이런 것들 됐지? I could move 어쩌고저쩌고 knew there was only a little more time 어쩌고저쩌고 on the tan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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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uld be out of air 들어가 있을 때 무엇이 떨어지다라는 뜻이 run out of랑 같은 뜻이야. 됐어? 아니 그러면 공기도 다 떨어진대. 개무섭죠? 그죠? 그리고 뒤에서 이 무엇은 hard 어려운 힘든이죠. 그죠? 힘들대. 나의 뭐 웨이트 벨트 하면은 그 무게 벨트죠. 그죠? 그런 것들 뭐 빼기도 힘들다. 몸을 모르겠어 안 해봤으니까 썼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suddenly네. 갑자기라고 했으면 뭔가가 바뀌겠지. 그지? 그럼 어쨌거나 여기까지 지금 무서웠죠. 그죠? 그러다가 뭐 project from behind under my armpit 하면은 그 armpit이 팔 밑에 겨드랑이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겨드랑이 밑에서부터 뭔가가 푹 하는 걸 느꼈나 봐. 그지? 자, 그래서 my arm was 자, 여기에 my arm was being lifted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들어 올려지고 있대. 그지? 자,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 내 시야로 눈이 하나 들어갔고 it seems to be smiling. 다 몰랐어 상관없어. smiling. 아, 웃고 있어. 좋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big dolphin. 아, 돌고래 하나가 날 찌르고 있었나? 안녕? 하면서 자, 그래서 looking into that eye 그 눈을 보면서 I was safe. 나 안전하다. 됐지? I felt an animal was protecting me. 그 돌핀이 나를 지켜주고 있었고 lifting 들어 올려줬어. 나를 표면까지. 됐지? 그럼 뭐 여기 차나 이런 데 갇혀서 뭐 어디 물 같은 데 빠지고 있었나 봐. 그래서 헐 어떻게 막 하면서 막 배도 너무 아프고 막 가라앉고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이제 공기도 막 차 안에서 다 떨어져 가고 막 벨트 풀리지도 않고 말해서 이러고 있는데 뭐가 푹 찔러서 뭐지? 했는데 돌핀이 나를 들어 올려주고 있는 거야. 그지? 뭐 굳이 차는 아니어도 뭐 상관없을 거야. 다이빙이네 다이빙. 다이빙 하다가 가라앉았어. 됐지? 그럼 여기에서 진짜 꼭 찾았어야 된다. terrible 이 정도는 알잖아. 그지? terrible, hard 두 개만 찾았어도 되지. 이 정도는 알지 않냐 솔직히? 그지? smile, safe 이 정도는 알잖아. 그지? 그럼 연락 끔찍하고 뭐가 어렵고 힘들다가 막 묻고 있고 안전하다라고 들어가 있네. 그지? 그럼 나쁜 거에서 좋은 걸로 바뀔 거고요. 우리 뭔가 끔찍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막 묻고 있고 안전해지는 걸로 찾으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보통 이렇게 신경 변화 일어날 때는 뒷부분에 그 바뀐 신경만 맞게 찾아도 답 나오는 경우 많거든? 자, 그러면 embarrassed, 당황하고 부끄러운 거 아니죠? 그죠? 당황한, 부끄러운 아니죠? 자, thankful, 고마워 하는 angry, 화나면 안 되죠? bored, 지루하면 안 되지. 그지? 당황해도 안 되고요. 좋은 걸로 끝나야 되지. relieved, 안심한. 그죠? 자, 그럼 난 safe하다 했을 때, 뭐 글쎄, 돌핀한테 고마워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럼 앞부분 얘네 두 개만 보면 되죠. jealous, 질투하는, frightened, 겁먹은. 그럼 terrible하고 hard 하다가 바뀐 거니까 5번으로 가면 되겠지. 그지? 요 정도. 됐죠? 답 나왔죠? 뭐 proud, 자랑스러운, pleased, 기쁜, excited, 신난. 됐죠? 요 정도.
찾았어도 답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이 분위기 신경은 옵션에 있는 단어만 안다면 풀 수 있어.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어. 여기에서 너네 진짜 뒤지게 많이 틀리는 단어 하나만 써줄게. indifferent. 요거는 다른 게 없다지. 그치? 그러면 뭔가가 있어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야 나는. 왜? 무관심해. 그래서 싫어한다나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약간 부정적인 감정으로 들어가게 돼. 그러든가 알든가 그냥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됐죠? 이 정도 하나 확인해주면 되겠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 나머지 어휘랑 한주금이 보고 넘어갈게요. 어려운 거 2개 남았어.